이제 이런 아스피린이 여러 가지 뭐 혈전도 억제해주고 뭐 이런 뭐 대장암이나 뭐 어떤 암도 예방해주고 뭐 해서 좋다 해가지고 평소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, 자, 이 아스피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위장 장애가 되겠습니다. 위장 장애, 위궤양, 뭐 이런 이런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약드라이브의 칼론입니다. 여러분들 아스피린 많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그 혈전 억제제죠. 그래서 전문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,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뇌졸중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피떡,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죠. 또 내가 그냥 그런 증상은 없다 하더라도 뭐 평소에 아스피린은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아스피린, 저용량 아스피린을 구매해서 평소에 드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런 아스피린이 여러 가지 뭐 혈전도 억제해주고 뭐 이런 뭐 대장암이나 뭐 어떤 암도 예방해주고 뭐 해서 좋다 해가지고 평소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, 자, 이 아스피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위장 장애가 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위에 어떤 그런 점막 손상으로 인한 뭐 위궤양이라든지 소화기 쪽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아스피린 중에서는 장용성, 그러니까 위에서 녹는 게 아니라 장에서 녹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점이 많은 이런 아스피린을 드시는 데 있어서 위장 장애, 위궤양, 뭐 이런 이런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는데, 그 최근 연구를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프로바이오틱스, 특히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이나 이제 이런 유산균, 이런 제품들을 복용을 했을 때 그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점막 손상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어떤 특정 균주를 가지고 한 실험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런 어떤 점막 보호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. 또 실험 자체가 뭐 대규모 실험이보다는 몇십 명을 가지고 한 인체 실험이다 보니까 뭐 이걸 통해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 꽤 의미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유산균 자체가 여러 가지 건강상에 이로운 점도 있고, 또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뭐 큰 부작용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장 건강, 여러 가지 뭐 면역 기능 등등의 어떤 이로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,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, 꼭 드셔야 되는 분들께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피린이 혈전 억제제로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 거의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인데, 유산균이나 뭐 어떤 비피도균을 같이 섭취했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좀 편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또한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진통소염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들,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께서는 굉장히 장기 복용을 하시죠.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허리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진통소염제들을 거의 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어르신들 중에서는. 그쵸. 그런 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죠? 속쓰림입니다. 속쓰림. 그래서 진통소염제 드시는 분들은 위장약을 거의 뭐 달고 삽니다. 그래서 약 받으실 때도 거의 항상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거의 평생 드셔야 되는 분들, 뭐 만성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께는 뭐 유산균이라든지 비피더스균,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니어 분들께는 비피더스균이 건강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진통소염제로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장장애, 어떤 점막의 손상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이런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좀 권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는데, 이 장 환경을 안 좋게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깨트리는 그런 대표적인 약물, 뭐 항생제, 뭐 위장약, 진통소염제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진통소염제 많이 드시면 장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.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깨지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진통소염제를 계속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들의 섭취를 좀 권해주신다면, 같이 드신다면은 어떤 점막 손상이나 위장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고요.
자, 그래서 오늘은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아스피린으로 인해서 어떤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,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출혈성 뭐 이런 증상들이 질병들이 또 따라올 수 있는데, 이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, 특히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좀 보고가 되는 그런 좋은 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덜 걱정하면서 치료 효과도 얻고 또 예방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아스피린, 또 진통 소염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드시는 분들께는 이 점막 손상을 예방하는데 뭐 유산균, 비피더스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